자, 3강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4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쭉 이어왔던 말들이 결국 원자에 대한 연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 같은 경우에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이 전자가 핵으로부터 아무 위치에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 1번, 2번, 3번, 4번 등등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만 존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속도나 그 위치에서의 전자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그런 에너지 그룹들을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런 원자들이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 3강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많이 뭉쳐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계속 갈리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D라는 형태를 이루게 되고요. 이 에너지 D는 전자가 차 있는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에너지띠를 원자가 D, 그리고 그 원자가 D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띠를 전도 D,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띠에 전자가 얼마큼 차 있는지 그 전자 배치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구분하는 것까지 3강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에너지 띠, 그리고 그 에너지 띠는 사실 굉장히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밀집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의 에너지 준위당 최대 2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어떤 걸 다루냐면 내용만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그냥 무작정 주입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조금은 그래프 통해 해석해 보자는 의미에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자세히 한번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는 특히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체든 기체든 다 상관없긴 하지만 온도에 따라서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네들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속도가 빨라지고요. 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원자 사이 간격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으로 써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낮은 온도, 여기가 높은 온도인데 높은 온도일수록 에너지 원자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두 번째 B 그래프에서의 오른쪽 X축을 보면 여기 있는 인터아토믹 디스턴스가 원자 사이 간격이고요. 이 원자 사이 간격에 따른 에너지 D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간격이 나오는데요. 우리 에너지 D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리는 D와 같은 모양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특정 온도, 뭐 이게 0켈빈일지 100켈빈일지 모르겠지만 특정 온도에서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는 온도에 따른 에너지 D 구조라서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D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B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원자 간격이 다르다는 건 결국 온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결국 온도에 따른 에너지 D를 한번 살펴보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때 원자 간격과 이때의 원자 간격을 비교하면 지금 여기 A보다 B에서 더 온도가 높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원자 간격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거니까.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원자 D랑 D 사이, 지금 여기가 전도 D일 것 같고요. 여기가 전도 D인데, 원자가 D인데 이 원자가 D와 여기 위에 있는 전도 D 사이 간격이 매우 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D랑 D 사이의 틈 간격이 매우 좁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같은 교소임에도 불구하고 0켈빈일 때, 300켈빈일 때 D 틈 사이 간격이 줄어든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같은 자만륨이지만 온도에 의해서 D 간격이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도가 높아지면 D틈 사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원자가 뒤에 있는 전자가 조금 에너지를 조금 덜 받더라도 쉽게 전도 D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열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열을 많이 주면 결국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밑에 있는 원자가 뒤에 있는 전자가 전도 D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도띠에 전자가 많아지면서 결국 얘네들은 자유전자 취급을 할 수 있고요. 이 자유전자가 많아지니까 결국에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기 양공이 생기면서 이 양공이 생기면 밑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니까 이 양공이 많아지는 것도 결국에 전류가 잘 흐르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는데 자유전자도 많아지고 양공도 많아지니까 결국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두 개가 모두 다 증가하니까 결국 이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잘 흐른다. 근데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온도를 높이면 저항이 오히려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부도체나 반도체를 보시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간 거리가 커지고요. 이게 지금 A에서 관련된 표현이고요. B랑 C를 연달아 보시면 결국 온도가 올라가면 띠 간격이 좁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에서 보면 빛이나 열 이런 등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는 그걸 이제 전이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이하게 되면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있는 전자가 올라오고 나온 빈자리는 양공이 되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도 많아지고 양공도 많아지니까 결국 전류가 잘 흐르고 결국에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체만 예외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도체는 원체 자유전자가 많은데 온도가 증가하면 고체 내의 원자 핵 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질을 통과하는 전자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조금은 더 증가하는 이런 우상향 경향을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왜 반도체를 주목하는가? 우리 보통 실리콘밸리, 미국의 되게 유명한 IT 계열 회사들이 몰려있는 동네죠. 실리콘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규소인데, 이런 반도체가 왜 이렇게 요즘 산업에서 크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반도체의 독특한 성질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순수 반도체고요. 순수라는 건 이제 반도체 물질로만 이루어진 애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죄다 SI로만 이루어진 순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불순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규소, 반도체가 아닌 다른 게 섞여 있단 말이고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불순물 반도체는 B, 금속, 다시 말해 13족 원소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불순물 반도체는 P, 그러니까 인은 15번입니다. 그래서 15족 원소를 넣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13족 원소를 넣으면 최외곽 전자가 3개밖에 없어서 여기 빈자리가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 자리가 양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족을 넣으면 결합에 참여하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자는 핵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되면서 자유전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13족을 넣은 거는 양공이 생기고요. 그리고 15족을 넣은 건 자유전자가 생기면서 결국 P형도 N형도 둘 다 양공, 자유전자 이런 게 생기면서 좀 더 전류가 잘 흐르는 조건,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하면서 전기 전도를 증가할 수 있다. P형은 감소하고 N형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P형, N형 모두 다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띠 모형으로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 도핑 과정도 한번 에너지띠 모형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얘는 원자 하나니까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한 줄 이렇게 생겼지만, 똑같은 원자가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약간 다르게 이렇게 두 줄이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고체 똑같은 종류의 원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고체 상태가 되면 에너지띠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같은 원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원자라는 건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지만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으니까 약간씩 차이가 생기면서 띠 형태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자가 띠지만
원자가 D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지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거라서 밑에 있는 1번의 에너지 준위와 3번의 에너지 값은 다르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같은 에너지 D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고 밑에 있는 에너지 준위랑 위에 있는 같은 에너지 D 내에서도 밑에랑 위에는 에너지 값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결국 지금 P형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여기에 있는 원자가 D랑 전도 D, 여기 있는 원자가 D랑 전도 D는 누구 거냐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SI 혹은 게로마늄 이런 애들이 만든 에너지 준위들, 그로 인한 에너지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불순물을 섞으면 다른 원소를 넣는 거고요. 다른 원소를 넣는다는 것은 다른 곳의 에너지 준위가 상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소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니까 원소마다 각각 독특한 선 스펙트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원소를 넣었으니까 전혀 다른 곳에 에너지 준위가 생성됩니다. 일단 P형 반도체 13족 원소를 넣으면 원자가 D 근처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N형 반도체 15족 원소를 넣으면 전도 D 바로 밑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N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남아둔다고 했잖아요. 그 전자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제 원자가 D는 이제 없으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빈자리만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하나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원자가 D 가장 위에 있는 전자가 전도 D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큰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 없이 아주 작은 에너지만 흡수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남은 빈자리는 이 자리는 이제 비어 있는 자리가 될 거니까 여기는 없어질 거고 여기는 양공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여기는 이렇게 양공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결국 전도띠로 전자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자유전자가 많아지는 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띠 모형으로 도핑을 해석할 때 가장 큰 핵심은 전혀 다른 원소로 도핑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띠에 생기는 게 아니라 띠랑 다른 곳에 생긴다. 근데 13족을 넣을 때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그리고 15족을 넣을 때는 전도 띠 바로 밑에 생기면서 N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원자가 띠에는 양공이 많아지는 형태로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한번 4번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13족 원소를 도핑해서 만든 P형, 그리고 15족을 도핑해서 만든 N형. 이 반도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14족 원소도 중성이고요. 첨가한 13족 원소도 이온이 아니라 중성 원소를 넣었으니까 중성. 15족 원소도 이온이 아니라 중성 원소를 넣었으니까 중성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정기적으로는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왜 이거를 지금 언급하냐면 이 다음 강의 다이오드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다이오드 얘기할 때 P형과 N형이 둘이 합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P형 반도체든 N형 반도체든 이온 형태로 전기를 흡수한 게 아니고요. 중성이 원자를 흡수했기 때문에 N형, P형 반도체도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두 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수정, 다이아몬드, 유리가 있고요. 여기는 철, 금, 구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여기 규소랑 저마늄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반도체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구리도 있고 금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도체, 그리고 여기는 부도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도체는 다른 말로 절연체 혹은 유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절연체라는 단어를 썼네요. 그러면 도체는 크다. 그리고 부도체는 작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열을 전달하거나 전기를 전달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 전도도다. 옳은 표현이고요. 니은은 절연체다. 니은은 반도체죠. 틀렸고요.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가 많다는 건 전기가 잘 흐르는 거니까 전기 전도도가 높은 도체겠죠.
그러니까 금이 다이아보다 많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X는 G2라는 게르마늄으로만 이루어진 거고요. 꼭 14조 원소를 외울 필요 없이 지금 보시면 게르마늄끼리 이렇게 결합했을 때 따로 부족하거나 남아도는 전자 없이 정확히 이렇게 하나씩 서로 공유 결합하면서 8개를 꽉 채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순수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자가 하나 남아도는 걸 볼 수 있죠. 하나가 남아도는 걸 봐서 이 AS라는 비소라는 아이는 15족 원소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원자과 전자는 저만음이 비소보다 많다. 비소가 하나 더 많은 상황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Y는 전자 하나가 남아돌아서 얘가 전류를 흐르게 할 때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는, 얘가 자유전자가 하나 더 생기면서, 그래서 얘는 P형이 아니고 N형 반도체, 니은은 맞습니다. 상원에서 전기 전도성은 X가 Y보다 좋다. Y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X보단 Y가 더 좋은 거죠. 얘는 말을 거꾸로 했네요. 잘못됐고요. 맞는 건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